그래서 세 번째 시간 건축을 말하다 오늘 서울시립대학교 조경과의 김하연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설계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실제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김아연입니다. 지금 건축을 말하다라는 이 시리즈에 있어서 저희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건축과 타 분야들 네. 아니면은 또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모든 전문가분들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과의 또 건축 이런 관계들을 현재 시점에서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리고 각 분야마다 또 특성들이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저런.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해보고 싶으신 건지를 듣다 보면은 네. 건축이라는 분야도 같이 조금 그 미래적인 지점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 시리즈를 지금 마련해서 앞서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얘기를 나눴었고 앞으로 또 김하연 교수님 이후에도 또 다양한 그런 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당연히 또 조경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같이 하는 일들이 어떤 시스템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일들이 벌어지는지 물론 뭐 시간상 뭐 내밀하고 자세한 얘기까지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맛배기로 네, 네. 조금씩은 오늘 조금 드러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어떤 리미트를 한정지어서 여기까지는 건축, 여기까지는 조경. 전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그쵸. 지점들이 생기거든요. 예. 조경 하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식물 심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돌 넣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확장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저는 사실 그 조경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생태학 자체가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 조경이라는 말이 풍경을 만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냥 네. 아주 직설적으로 네.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풍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서 사실 그 관계성이 핵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축물과 자연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자연을 구성하는 그 많은 요소들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시각적인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살아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네. 무언가를 교란했을 때 얘네들이 잘 살 수 있거나 죽거나 이런 어떤 그 끊임없는 인과관계 내지는 어떤 사슬과 같은 관계, 보이지 않는 관계 이런 것들 속에 어떻게 보면 되게 그 건축물을 포함하는 도시 복합 생태계로서 하나의 어떤 풍경적인 단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 그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조경하면서 제가 많이 착해졌어요. 그거는 저는 뭐 이렇게 이전 버전을 잘 모르니까 또 생태계, 그다음에 변화,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손을 떠나서 잘 컨트롤이 안 되는 영역이 많다라는 거를 경험을 쌓이면서 너무 많이 알게 돼서 되게 그냥 큰 세상 앞에 좀 많이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을 식물 죽을 때마다 하고 하자 날 때마다 하고 변화할 때마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성격이 많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그 어떤 단체에서 저한테 건축학교인데 이번에는 건축물이 아니라 뭔가 좀 큰 범위 내에서 건축에서 이런 좀 생태계를 같이 다루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건축계가 이렇게 혁신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열심히 저희 연구원들이랑 기획안을 만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건축적인 행위가 들어가지만 거기에 유저들이
사람이 아닌. 그래서 그게 뭐 곤충 호텔일 수도 있고 새들의 아지트일 수도 있고 우리가 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의 집.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를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 보겠다고 기획안을 내서 다들 좋다 했는데 윗분이 이건 건축이 아니다 그래서 잘렸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저는 건축가랑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축가들도 건축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건축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건축을 정의한다. 그게 언어적이든 아니면 공간적이든. 근데 그게 좀 다채로워서 사실 여러 건축가들이랑 작업하면서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또 조경가의 시선에서 바라보셨다라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저는 나름 복인데. 굉장히 네, 흥미진진해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네.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건축가들이랑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같은 언어를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저는 건축이랑 조경이나 도시나 환경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도시를 구성하는 디자인 분야가 있는데 네. 고유의 언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서로 다른 문화권이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 내지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배경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자인 분야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일방적인 언어가 통용된다. 제 분야에서 볼 땐 내지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도시와 건축의 언어가 굉장히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소수의 언어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네네네. 그래서 뭔가 디자인을 접근을 하는데 항상 그 논의를 하다 보면 요즘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네. 한데 그 건축적인 질서 이 건물이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받아달라 내지는 이 조형에 맞게끔 무언가를 구성해달라 이런 게 되게 일반적인 요청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사실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그랬을 때의 이 아웃도어 관점에서 파생되는 그 고유의 질서와 언어를 어느 정도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지가 늘 궁금해요, 건축가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요청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질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경에서는 그것에 대응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언어들의 소통 영역들을 만들고 싶은데 굉장히 조형적이고 그 기하학적이거나 아니면 공간적인 언어 때문에 되게 유기적이고 이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어떤 유기적인 질서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식물을 심는다라고 했을 때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컨비네이션의 식재 구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왜 중요한지를 공감해 주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인데.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에 선행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질서가 훨씬 더 중요한 논리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주얼적인 그렇죠. 결과물로서 그렇죠. 봤을 때 네. 약간은 피상적일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저희가 금기시 여기는 거는 건축가 건물 앞에 나무 심지 마라. 그렇진 않은데. 요즘에는 근데 그 선생님들도 많이 변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고 지금 우리 시대가 직면한 문제들이 변화했기 때문에 건축가들이랑 대화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하거나
오히려 되게 그 전통적인 건축의 어휘가 아닌 것들을 중시 여기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네네. 그 변화들은 제가 많이 감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여전히 이제 그 싸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거는 건축도 마찬가지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맞아요. 기반하지 않으면은 맞아요. 이게 뭐 공간과 공간과의 관계도 있지만 당연히 공간과 그 유저라든지 그리고 이 공간과 유저 그리고 조경 뭐 특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구현되면서 발현이 될 때 나오는 어떤 장소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저희가 부인 못하는 거고 그렇죠. 예, 당연히 그 기반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게 왜 도대체 뭐가 좋은 거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건축가들이랑 작업하면서 되게 측은지심을 느낄 때가 많은데 어떤 때 계십니까? 너무너무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은. 많죠. 와, 난 이렇게 규제들도 많고, 뭐, 인증들도 너무 많고, 어쩔 때는 디자인이 아니라 이건 퍼즐이다. 사실 90%는 퍼즐에 가깝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결과물만 봤을 때는 화려하지만, 그거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이, 저희도 뭐 맨날 죽는 소리 하지만, 그렇죠. 이 건축가들이 그 많은 규제나 이런 거에서 법적인 거 다 검토해가지고 하시는 거 보면 약간 경이로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쳐하시는 것도 많이 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 말씀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때려치고 싶을 때도 리스펙트. 많죠. 네.